이래. 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제 마음대로 구독자님들의 힘입어서 테슬라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이다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응원해주셔서 제가 계속 만드는 거고요. 의견에 진짜 동의하는 게 전체적인 사고는 정말 줄 텐데 사고 당사자가 그래서 제가 사고 당사자가 됐죠. 예, 그럴 가능성이,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잘 해결되지 않을까. 기술은 계속 발전하니까요. 일론 머스크라면 뚝심 있게 잘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규성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액수도, 그쵸, 예, 더 감사드리죠. 더 감사하지만, 근데, 그래도, 예, 금액에 관계없이 다 감사드립니다. 진짜, 예, 이게 미국에는 참 홈리스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도 선뜻 저는 이렇게, 물론 이제 주지 말라라는 교육도 있죠. 안 좋다고. 그렇긴 한데, 이렇게 제 방송만 듣고 이렇게 거금이나 작은 돈이든, 왜냐면 제가 이거 확실히 더 크게 느끼는 게 돈을 지불하면서 욕하시는 분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전달이 잘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좀 제 세상을 좀 즐겁게 보고 대화할 때 있어서도 서로 건설적인 비판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은 사실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도 잘 못 듣게 됩니다. 그걸 되게 안 좋게 보게 되고, 여유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거를 좀 여유롭게 생각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데, 코미디도 그렇죠. 요즘 저 어렸을 때만큼 코미디가 재미있어지지 않죠. 이제 무슨 말만 해도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꼭 있기 때문에 다들 여유가 없어서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네, 구독자님들 정말 다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의 이제 수장인데, 어떻게 하면 정부의 예산을 깎을까? 재택근무를 하지 말아라. 저는 이렇게 몰랐습니다. 이렇게 페더럴 가버먼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재택근무를 하는 줄 몰랐어요. 아니, 진짜 너무할 정도로 많이 하더라고요. 참, 코비드 이후로 재택근무가 굉장히 활성화됐고, 부럽습니다. 이 재택근무의 장단점이 있죠. 개인의 생산성을 올린다라는 논문들은 많죠. 결과도. 그런데 그거는 이제 특정 어떤 섹터에서나 가능한 얘기고,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듯이 워크 에틱이라든지, 그리고 재택이 안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드웨어 쪽 사람들 중에서 많이 재택이 안 되는 사람이 많고요. 보안 문제, 군사업체에서도 물론 재택하시는 분이 있겠죠. 근데 기밀이라든지 기밀을 다루면서 하드웨어를 만드시는 분들은 재택이 힘듭니다. 그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가 이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원해서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약간 박탈감?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디자인이나 소프트웨어 쪽에서야 뭐 그렇죠. 생산성이 느는 거 당연하죠. 할 일만 하게 되니까 동의하고, 그리고 어떤 꼴이라든지 그런 재택근무를 해서 주는 이득이라든지 그 효과를, 임팩트를 다 나눠 가져서 회사에 진짜 많은 기여를 하는구나. 그래서 내 주식을 팍팍 올린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싫어할 필요는 없죠. 결국 그게 더 크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다들 그래도 그런 임팩이나 경계가 불분명하다 그러면은 재택을 하게 되면 일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줄게 되고, 그리고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박탈감이 초래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 말이 어느 정도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팀으로, 큰 팀으로 어떠한 의견을 한데 뽑으려면은 단합됨을 보여주기도 해야 되거든요. 개인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집단의 어떤 워크 에틱이라든지 그 뭉쳐지는, 그리고 협업, 아직 온라인 협업보다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의견을 나누는 게 훨씬 더 빠르니까요. 그래서 전 이 부분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예, 이게 현실성이 일단 가능합니다.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은 고소의 나라고, 백래시가
장난 아니게 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빅테크에서 재택근무를 없애려고 했고 그러다가 백래시를 당했고 아마존도 좀 그러는 편인 것 같죠? 하려다가 애플도 있고요. 전에 여러 빅테크 그룹들이 이걸 시도했다가 그러면 나 이직한다든지 오히려 연봉을 깎고라도 이제 그런 이제 백래시를 엄청 당해가지고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이제 연방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좀 아무래도 연봉이 낮은데 이제 재택근무마저 없애버리면 근데 사실 일론 머스크가 그건 원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잘라서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제 인원을 감축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 그래서 아마 당장은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법적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이고요. 지금 상하원을 다 장악했으니까 컨그레스의 서포트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고소의 나라고 그 인력을 빨리 AI로 대체한다가 아마 일론 머스크의 계획일 텐데 그게 얼마나 빨리 대체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게 관건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가는 정말 대혼돈이 일어날 텐데 근데 일론 머스크니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대변혁이 예고돼 있습니다. 근데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정부에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전적으로 어느 정도 동의한다. 진짜 그리고 국방이라든지 지금 여담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워십, 배틀쉽도 지금 못 만들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뭐 배를 뭘 만듭니까? 지금 고치는 걸 이제는 일본에도 모자라서 한국에다가 이제 배들 다 고쳐달라고 다 얘기를 해야 되는 마당인데요. 진짜 그 중요한 배틀쉽마저도, 워십마저도, 그게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치를 잘 인정해주지 않게 되면은 물론 그걸 원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대적 박탈감에 연봉도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는 미국이 자꾸 그런 거 외주 주고 자기는 매니징이라든지 소프트웨어만 하다 보니까 재택이 이런 큰 효용성이 있었는데 지금 모든 제조업을 다 미국으로 불러들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과연 재택근무를 지금같이 유지할 수 있을지 저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제조를 여기서 하겠다라는 거는 정말 이제 어려운 일들, 반도체 같은 경우도 누군가는 가서 여전히 아무리 자동화돼도 제가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무 공정이 복잡해져서 누군가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밸류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결국 그런 사람들 다 뒤져봐야 옛날엔 그래도 사명감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 적거든요. 결국 어느 정도 사회적 비용이 투여되는데 그러려고는 하진 않고 그러니 저는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그런 의견에 제조업을 해본 역시 CEO답게 이제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제조업을 더 강력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좀 더 이제는 현장에 나오는 비율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일론 머스크 말에 동의를 합니다. 자, 테슬라 주식이 오늘 많이 또 올랐죠? 요새 350을 뚫었습니다. 재미난 뉴스 때문에 그런데 이제 로비를 하고 있는 거죠. 어로머티브 로비잉 그룹에서 야, 전기차 보조금 날리면은 다 힘들어. 못 만들어. 전기차 망하란 얘기냐. 지금까지 그거 믿고 열심히 어느 정도 정부의 이런 방침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다 난리란 얘기냐 하면서 막 로비를 해가지고 그 영향으로 GM이나 포드도 올랐고요. 테슬라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테슬라는 정말 이걸 뭐 양수 겸장이라고 해야 되나?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양쪽 이익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럴 땐 이래서 오르고 저럴 땐 저래서 오르고 양쪽을 다 이득을 취하는 역시 그 기가 상하에 지을 때랑 비슷한 중국에다 지으면 좀 망한다 그랬는데 어찌어찌 그런 작두를 타면서 간만에 이런 말 또 쓰네요. 작두 탄다고 진짜 말을 제가 예전에 테슬라에 대해서 많이 했었는데 또 들어보니까 이게 또 그쵸 참 미국은 이래서 제가 시스템 하는 게 뭐만 하면은 뭐 하는 또 어떤 그룹에 뭐 사람들의 뭐 걸리고 로비하고 이런 일이요 그냥 일상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판을 바꾸지 않으면은 뭐 하나 바꿔가지고는 이 쉬운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저도 일상에서 너무 머리가 아픈데 뭐 여튼 그로 인해서 두 가지 어쨌든 다 효과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까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환율도 무시무시하네요, 진짜.
미국이 계속 제조업을 살린다 그러면은, 근데 장기적으로는 뭐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정부도 개입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밑도 끝도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뭐 근데 장기적으로는 야금야금 올라갈 것 같은 게, 자꾸 미국이 제조업을 여기서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재투자가 되죠. 한국 기업이 미국에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는데 그 번 돈이 한국으로 안 가고 결국 여기서 재투자가 되고, 그리고 여기는 주식시장도 굉장히 관리 감독이 잘 되고 있고, 그래도 투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완벽한 시장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 전 세계 돈은 다 빨아들이고, 이게 환율이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효과로 인해서 진짜 이제는 많이 테슬라 주식이 한국 입장에서 보기엔 진짜 이제 많이 올라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한시름 이제 놓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셨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완전히 플러그원, 이제 충전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냥 테슬라가 원사이드로 다 하는 시장이고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현대도 아이오닉 9, 그리고 이제 기아 EV9도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 다 열었죠. 그리고 이제 아이오닉 9은 아예 테슬라 이 포트로 나옵니다. 차가. 현대가 아예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OEM으로도 이게 좀 된 소식이지만 지금 어댑터도 계속 불티나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여전히 경쟁사가 CCS로 한다곤 하지만 격차가 이제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지금 기아 EV9이 그래서 지금 최신 뉴스죠. 11월 14일이죠. 그래서 테슬라 슈퍼차저에 꽂으면 속도가 나오냐? 안 나옵니다. 진짜 지겹도록 얘기하죠. 70, 80 정도 나옵니다. 250kW에 찍어도. 그러니까 기아 EV9은 350을 지원하죠. 테슬라 슈퍼차저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아키텍처를 다 바꿔야 되는데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이런 거 보면은 나중에 이제 서서히 이렇게 녹아들어서 최신 모델에 지원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라면은 결국 어느 정도 장거리를 뛴다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테슬라 슈퍼차저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진짜. 너무 격차가 큽니다, 지금은. 자, 그 외에 이제 테슬라 이야기로 3개월 무료 FSD와 또 이번 4분기에 테슬라를 구매하면 사이버 트럭까지 포함해서요. 슈퍼차저 3개월 그러니까 공짜 슈퍼차저와 FSD가 딸려옵니다. 장사 참 잘하죠. 테슬라는 공짜 기름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내연기관이면 이제 전기 충전료와 FSD 참 이런 걸 잘 콤비네이션해서 잘 파는 것 같습니다. 그 제 리퍼럴 코드를 써주신 이단아님들도 진짜 감사드리고, 써주셔서 진짜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조금이라도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 제 리퍼럴 코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의 코드를 쓰셔서 추가 할인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FSD를 뭐 편하긴 한데 너무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이런 영상 언젠가 이걸 좀 저도 언젠가 하겠죠. 지금 아직도 참 미국은 느립니다. 아직도 저는 치료비 아직 보상도 못 받았고요. 참 느리죠. 보험이나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래서 끝나면 나중에 아마 공개를 할 텐데, 이런 영상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슴을 박는다든지 FS를 키우고 가다 이렇게 박은 영상들이 있는데, 이거 매우 흡사합니다. 단지 다른 면이라면은 치워지지 않은 버려진 고장난, 그것도 차선의 1, 2차선을 막고 있는, 그것도 하필 다리 아래, 그러니까 고가도로 아래 그게 놓여있고 이제 전 사고로부터 그걸 치우질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슴같이 그냥 어두운데 다리에 음영진데 갑자기 부서진 차가 1차 사전을 막고 있고 아무런 경고문 메시지 없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갖다 제가 박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흡사해서 가져왔고요. SNS가 참 좋죠. 이게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닌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눈 뚫어지게 이렇게 보고 있다가도 갑자기 나타나서 반응할 시간이 부족하면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웨이모의 확장이 굉장히 공격적이고요. 그리고 웨이모가 계속 이런 VLU라고 그러죠. 이제 vulnerable 유닛들,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라든지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이라든지 사이클리스트 인저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데이터셋을 잘 해서 이런 걸 본격적으로 좀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하루빨리 이게 퍼지기를 저도 기대를 하는 게,
이런 연구를 대대적으로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발전이 지금 우리가 로봇택시가 되냐 안 되냐, 그죠? 투자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벌써부터 이제 우버나 리프트가 테슬라 이제 비교되기 시작했고, 이제 막 운전사들이 이제 임금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 오는 거 아니냐, 벌써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보면은 로봇택시를 사람들이 더 선호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웨이모를 보는 게 그렇게 이제는 뭐 어색하거나 놀라운 일이 아니라서, 이 동네에서 무인 택시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더더욱 놀란 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선호한다는 겁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 있어서. 그러니까 운전사하고 이제 뭐 인게이지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아무래도 대도시니까 쓰게 되지만 거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과 같이 타는데, 로봇택시는 자기 혼자나 자기 가족들만 타잖아요. 그래서 이걸 훨씬 선호한다는 겁니다. 비대면. 그러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 사람과 맞닿지 않아. 그러니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 이게 사람들이 그걸 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가계로 로봇택시가 정말 너무 가까이 왔고, 많은 사람들의 선호를 점점 이제 분위기가 제가 바뀌어간다라는 거를, 그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공격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막 방해한다라든지 저 위험해서 어떻게 타냐는 것도 있었는데, 그리고 테슬라에 되게 비판적인 사람도 많은데, 지금 도시에서 느껴지는 바이브가 로봇택시에 좀 긍정적으로 사람들도 이제 점점 자기 혼자 이렇게 타니까요.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는 요즘 사람들의 이런 서베이나 느낌들은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연구들, 지금까지 교통사고를 이렇게 다각도로 연구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까지 실시간으로 비디오로 분석해가지고 교통사고가 이렇게 나는구나. 웨이모도 교통사고가 납니다. 지금 이 기사 안에서도 300몇 건을 지금 데이터로 이걸 어떻게 하면 피할까, 뭐, 그전에도 웨이모의 리포트를 많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웨이모 사고들을 가지고 웨이모가 다른 여러, 뭐, 보험회사든, 이런 데 더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사고 예방이라든지. 이거를 전과 달리 아예 비디오를 실시간으로 다각도로 이렇게 다양한 포인트의 데이터, 비디오, 이미징, 뭐, 시나리오, 트래젝션,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풍부하게 다각도로 보여지는 거는 largest ever, 진짜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되든 안 되든 우리의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정말 현격한 공신이다. 앞으로 뭔가 나아진다라면은 자율주행이 이미 그 단계는 넘어섰다. 정말 우리에게 앞으로 사고가 예방해준다라든지 사람에 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연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하드웨어가 잘 안 나오죠. AI 하드웨어가 진짜 힘들죠. HBM 더럽게 비싸고, 지금 하드웨어가 못 따라갑니다. AI 그 수요에 원하는 그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시대인데, 그럼 하드웨어 하는 쪽 사람들 대우를 더 잘해주면 좋겠는데, 아직 저 말만 그렇지 이게 약간 이 생산직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수요는 어마무시한데 만들어줄 사람이 거의 없죠. 만들어줄 기업이 사실상 하나죠. 이런 스타트업에 사실은 예전부터 관심은 있었습니다. 세레브레스나 뭐 그록, 발음이 일론 머스크가 그 XA에서 만든 그 모델이랑 좀 비슷한데 그거 다른 겁니다. 이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옛날에는 이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말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이 돈을 벌 수 있을까? 수율이 나올까?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AI 트레이닝 칩을 웨이퍼 하나에 다 그냥 박아 넣는 겁니다. 웨이퍼 하나로 그냥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다 웨이퍼를 있으면은 다 이제 공정을 거치면은 다이싱 해가지고 칩을 다 자르거든요. 잘라가지고 이제 뭐 패키징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 우리가 칩렛 구조라고 해서 인터포저 넣고 뭐 이제 꽂고 패키징 뭐 잘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하고 이제 뭐 램도 엄청 싸고, 그게 HBM이죠. 정말 그 뒤에 후공정이 뭐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물리적 거리가 늘어나니까 램하고 이제 GPU든 거리가 좀 벌어지니까 아무래도 연산하는데 그 읽고 쓰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냥 웨이퍼에다가 그냥 다 넣는 겁니다. 싹 다. 저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그 웨이퍼라는 게 거기에 디펙이 안 생길 수가 없고, 이게 뭔가에 조그만 에러가 나면은 그 웨이퍼 하나를 다 버려야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다이싱해서 쓴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잘라서 쓴다 그러면 요거 하나 문제 있으면 이거 떼버리고 나머지 다 쓰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거 하나 날라가면 이걸 다 못 쓰니까 수율 면에서 이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옛날부터 있었고 저도 저러면 좋겠다. 뭘 하러 그냥 뭐 이렇게 딱 레티클 사이즈로 그거만 딱딱딱딱 익스포즈해서 리소해서 그 규격한 언제 저런 세월에 만드냐. 그냥 한 방에 찍지. 나노 임프린트 같은 거요.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수율 문제로 이게 아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보니까 아까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뭐 칩렛이라든지 패키징 쪽 보면은 그리고 HBM을 보면은 그냥 한 방에 찍는 것도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 그거나 이거나 이거를 여러 개 이어가지고 병렬 연결하고 쌓고 뭐 이러느니 이거 한 방에 찍는 거나 이제 점점 난이도가 좀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뭐 세레브레스가 엄청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면 장점이 그리고 SRAM만 썼습니다. 놀랍죠. 다 SRAM을 박아놓은 겁니다. 그려서 이렇게 딱 커넥션은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냥 웨이퍼 상에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또 놀랍게도 이걸 TSMC가 만들어줍니다. 진짜 참 TSMC는 대단한 기업이에요, 진짜. 여튼 이렇게 웨이퍼로 스킬을 만들게 되면 다 이게 SRAM이기 때문에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HBM 대비 한 200배 이상 빠릅니다. 근데 당연히 다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데 웨이퍼랑 다이를 비교하는 거니까 무조건 빨라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몇 개 연결해가지고 이제 CS2, CS3 나오는데 장난 아니더라고. 이미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세레브레스가. 그렇긴 한데 적자가 장난이 아니죠. 그래도 이런 시도를 한다라는 점. 이렇게 누군가는 시도해서 뭐 망할 수도 있죠. 뭐 사우디가 지금 엄청나게 돈으로 밀어주고 있긴 한데 계속 적자긴 한데 수율이 이게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시도하면 할수록 어쨌든 미국 내에서 돈은 안 될지언정 지금 현재 HBF보다도 그리고 다음 세대인 지금 블랙웨일이랑 비교해도 얘가 더 빠릅니다. 세레브레스가 더 빠릅니다. 근데 이제 범용적이라든지 AI가 뭐 그렇게 하드웨어만 좋다고 해서 물론 요즘 하드웨어가 병목인 건 버틀렉인 건 맞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생태계라든지 쿠다 생태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가능성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저렇게 웨이퍼 한 방으로 찍어내고 정말 칼을 갈아서 커스텀하게 만들면은 지금도 이거 게이로라운드 아닙니다. 이거 핀펫으로 만든 거예요. 핀펫으로 이 속도가 이 정도가 나온다라는 게 아직도 실리콘으로 최대한 커스터마이즈하고 이런 아이디어 한 방에 찍는 아이디어 그 최선단도 아니라니까요. TSMC는 진짜 대단한 게 이런 스타트업과 또 협력을 물론 뭐 세레브레스가 손해 나더라도 뭐 TSMC한테 많은 돈을 줬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작은 회사 TSMC 입장에서는 작은 회사죠. 이런 작은 회사들하고도 협력을 한다라는 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왜냐면 한국 기업들은 이제 큰 벤더가 아니면은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지금 파운드리 사업이 큰 고객사를 지금 갖고 있지 않죠. 큰 고객사하고 얘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TSMC는 저런 스타트업하고도 얘기한다는 점. 그냥 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D램을 안 씁니다. 세레브레스가. 이게 다 SRAM이라 그랬어요. 근데 한국 기업한테 좀 타격이 그렇다고 D램을 안 쓰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메모리 엑스 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이제 확장하고 이러면은 결국 여기도 D램이라든지 플래시 스토리지를 안 쓰는 건 아닌데 D램의 영향력이 줄게 되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이거에 좀 관심이 없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히려 TSMC가 더 열을 내는 게 D램을 좀 적게 써서 삼성전자 TSMC가 그렇게 관계가 좋진 않거든요. 여튼 근데 이런 시도들의 가능성만으로도 연구자 입장에서는 박수 쳐주고 싶고 결국은 이런 게 된다라는 거 지금도 핀펫으로 게이로라운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최선단도 아니고요. 3나노 아닙니다. 7나노인가 5나노인가 7나노급인 걸로 알고 있는데 5나노까지 뭐 내려가겠죠. 근데 아무래도 수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더 이제 좀 머추어된 공정을 쓸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만들면은 트레이닝에서 뭐 추론도 당연하고요. 추론에서도 그렇고 인터퍼런스에서도 그렇고 트레이닝에 있어서도 말도 안 되는 속력도를 낼 수 있다라는 게
그리고 그럭도 있죠. 이거는 이제 추론 쪽인데 그거만 이제 담당하는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전용으로 그렇게 아예 커스터마된 칩들을 넣어서 지금 엔비디아보다 그 틈새 시장을 노린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고 근데 세레브레스는 실제 트레이닝도 합니다. 추론도 하지만.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들이 미국 내에 꽤 의외로 많고, 그리고 세레브레스는 전력도 당연히 적게 먹겠죠. 한 웨이퍼상에 다 이걸 해놨으니 당연히 연결이나 이런 복잡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일드는 말도 못하게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전력 효율도 좋더라, 세레브레스가. 근데 저걸 한 방에 찍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또 아니라서. 근데 세레브레스는 이제 판을 엎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정말 엄청난 성능이라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걸로 자꾸 이제 사람들을 꼬드겨서 자기 플랫폼 안에 많이 넣다 보면은 결국 판이 바뀌게 되면은 이렇게도 끌고 갈 수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힘들고 불가능해 보일지언정 HBM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이 하다가 때려쳤다가 지금 다시 하는 거죠. 도저히 비싸서 안 될 것 같았는데. 지금 보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 이 회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시도들이 미국 내에 있고 아직도 지금에 있는 기술들만도 어떻게든 버무리면은 이런 게 나온다라는 게 정말 놀랍고,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솔직히 AGI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퀀텀 컴퓨터가 돼야 돼요. 거의 그 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은 AGI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렇게 칼을 갈아서 진짜 한쪽만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팍 찌르는 수준으로 기술을 개발하면은 우리가 목표한 어떤 한 가지 목표, 이런 자율주행이면 자율주행, 라지 랭귀지 모델이면 라지 랭귀지 모델, 아니면은 일정 부분 뭐 비디오 그러니까 특화된 거에 있어서 사람의 손이 닿아서 정말 특화하게 진짜 칼을 아주 샤프하게 갈면은 그 하나의 목표 정도는 세레브레스를 보니까 이런 거 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 솔직히 좀 챌린징 하지만, 근데 이미 시제품들이 있고 데이터 센터도 있으니까 이런 걸 이용하면 자율주행을 금방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희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걸 느끼게 돼서 구독자님과 이렇게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